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교과서 286쪽 5단원 무장 독립전쟁의 전개와 건국 준비 활동에 대해서 문제를 15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상당히 그 독립운동 단체들의 이름들이 좀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에서 나올 때 좀 설명을 부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교과서 286쪽입니다. 자, 1번. 가나 지역에서 전개된 무장투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랬죠? 이건 287쪽 교과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라고 해서 지도가 나와 있는 데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 가를 한번 찾아보면 가는 무슨 전투가 있었던 데죠? 여기가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나는 청산리 전투. 자,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보면 봉오동이 좀 더 빠르고 여기는 4월이고 청산리는 10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가장 이 지역에서 가장 우리 독립군 전투사상 길이 빛나는 전투다 이야기하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은 홍범도,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은 김좌진 장군이 되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자, 그러면 옳은 설명 보기에서 고른 것을 찾아보면, 자, 가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일제의 간도참변을 응징하였다. 여기라고 했는데 간도참변을 응징하였다. 간도참변이 일어난 곳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나 지역. 그 다음에 대종교가 조직한 독립군이 주도하였다. 대개 그 무장 독립군 단체를 지지했던 종교가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근데 여기 보면 이 북로 군정서군 소속이었던 홍범도 장군, 요 북로 군정서군이라고 하는 독립군이 대종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가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나아보면 지청천이 이끄는 서로 군정서군이 주도하였다. 나는 여기가 뭐죠? 나가 무슨 지역이죠? 청산리. 청산리를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죠?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은 김좌진 장군.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은 홍범도 장군이고, 지금 가가 봉오동 전투고 나가 청산리 전투가 있었던 곳이고, 가를 이끌었던 사람은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고, 나를 이끌었던 사람은 청산리 전투 김좌진 장군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여기에서 그 북간도 지역이 되게 그 대종교 활동들이 좀 많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북간도 지역이 대종교가 활동을 많이 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쪽은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주로 대종교 활동은 이쪽에 있었다는 거. 여기는 봉오동 전투, 여기 봉오동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청산리,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서 있었던 곳이 아니라 그 일대. 그래서 대표적인 지명을 따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은 홍범도 부대. 근데 여기는 독립군 연합부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홍범도, 그 다음에 여기 청산리 전투, 김좌진 장군, 북로 군정서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봉오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에 청살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청살리 전투를 이끌었던 김자진 장군 독단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이렇게 서포터즈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전투 사상 길이 빛나는 전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종교가 조직한 독립군이 주도하였다. 그러니까 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죠.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금방 청살리 전투는 김자진 장군인데 북로군정서군 소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국내 진입작전 이후에 일본군의 추격을 격퇴하였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가장 일본군의 피해가 컸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다 20년입니다. 20년.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3.1운동으로 우리의 독립운동은 좌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자, 2번. 다음 활동을 주도한 단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이야기는 박재혁, 김익상, 김상우, 김지석, 나석주. 선생님이 예전에 여기 수업할 때 파일을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로 보면은, 여기는 289쪽. 289쪽. 이분들은 다 어디 소속이죠? 의열단 소속이죠. 의열단 소속. 의열단을 이끌었던 사람은 김원봉. 지금 교과서 289쪽. 289쪽. 자, 20년대죠. 쭉 20년대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열단은 전반부에는 의열 활동을 했고 후반부에는 나중에 중국의 군관학교에 입학해서 군사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운동의 독립군 대장에 이렇게 대장을 양성하는 이러한 것들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좀 더 그 조직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를 결성하게 되냐면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조선혁명선언. 1923년에 그래서 이 부분을 김원봉 선생이 신채호 선생에게 부탁을 해서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보면, 자, 어디에서 결성되었다? 의열단은 어디에서 결성되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의열단은 1919년 만주 지린성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직접 일본군과 무기를 갖추고 싸우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이라고 했으면 틀렸고 아까 조선혁명선언 누구를 통해서 신채호 선생을 통해서 선생님이 289쪽에 조선혁명선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며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라고 시작되는 강령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보다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이건 신채호 선생이 만든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의열단은 1919년 만주 지린성에서 만들어졌고 그 뒤에 1923년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나중에 이게 개인적인 이 활동들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서 중국의 황포 군관학교라고 하는 곳에 입교해가지고 군사교육을 받아서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받아서 투쟁을 하려고 했다라는 점, 그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이것은 다른 내용이죠. 이것은 그 의열단은 뭐 평화적으로 하고 외교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안 되고 직접 우리가 문제가 되는 기관이나 사람들을 없애거나 파괴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의열단에 관해서는 의열단에서 꼭 알아둘 사람은 김원봉 잘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의열단 자체는 1919년에 만들어졌고 그 뒤에 조선혁명선언이 발표가 된 건 23년이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3번을 보면 가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 독립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쭉 지문에 어떤 뭐 1920년이니까 20년 하면은 뭐 청살리 아니면 봉우동 전투겠죠. 근데 쭉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청살리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청살리. 그래서 이 독립군 부대 이름은 북로군정서군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북로군정서군 소속의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전투가 청살리 전투다. 1920년 10월에 약 일주일간 청살리 일대에서 있었던, 그래서 이 전투는 뭐를 모체로 하고 있다? 중광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모체로 하고 있다. 이거 대종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상황이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또 1920년 10월에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 1920년 청살리 전투는 10월 첫 주예요. 첫 주. 근데 10월 31일은 청살리 전투가 있고 난 다음 이야기니까 일제의 어떤 보복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간도 참변을 이야기한 거예요. 간도 참변. 그래서 독립군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간도 참변. 그래서 독립군들이 이동을 하게 되죠. 드러내놓고 못하니까. 그래서 러시아 밀산부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청살리 전투가 있었고 간도 참변이 있었고 독립군들이 러시아 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5번에 보면 뭐 청살리 전투를 주도했다.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여 부총재로 취임했다. 또 보면 뭐 소련 영토에 되돌아온 독립군을 중심으로 뭐를 결성했다. 뭐 산식에 저격당해 사망했다.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청살리가 딱 나왔으니까 누구죠? 김좌진 장군이죠. 김좌진 장군 중심으로 나중에 이제 독립군들이 3개 부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김좌진 장군하고 관계 있는 부서가 신민부가 되겠습니다. 신민부. 자, 그 다음에 산시역에서 저격당해 사망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보면 정식으로 중국 국민당의 군사원조를 받았다. 이건 김좌진 장군 이후의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다 임시정부, 아니 김좌진 장군 활동했을 때 이야기고, 이것은 정식으로 중국 국민당의 군사원조를 받았다. 이것은 나중에 군사원조를 받았다. 그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이건 조선 의용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 의용대를. 이것은 1937년 이후의 이야기예요. 김좌진 장군은 30년에 사망했는데 이것은 그 뒤의 이야기다. 조선 그리고 의용대 이야기다. 1번은. 자,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 자, 6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배경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보면 6번을 지문을 쭉 읽어보면 뭐 독립군을 총살하고 독립당을 체포해서 일본의 관원에게 인도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마치 그 독립군을 갖다가 넘기는, 요게 교과서 288쪽에 보면은 1925년에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스야, 일본 미스야하고 만주 군벌하고 해가지고 독립군을 색출하면서 현상금을 주고 색출하는 이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1925년에 지금 미스야 협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5년에 그걸 이해하고. 자, 7번. 다음과 같은 인식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진한 활동으로 옳은 것. 옳은 것.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요 내용은 지금 뭐가 나와 있죠? 도외실기. 이 도외실기 이야기는 교과서의 도외실기 이야기는 그 김구 선생이 이야기한 건데, 외놈을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는 중국을 돕고,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중 양국 동지에게 다 같이 각성해 새 전장의 복숭을 함께 바치자는 까닭이다. 이걸 도외실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외실기. 도외실기가 그 교과서 참고에 선생님이 그렇지 295쪽 295쪽에 지금 폈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중국과 연대해서 항일투쟁을 전개해야만이, 그래서 즉 한국과 중국이 손잡고 일제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독립을 달성하려고 한다. 김구 선생이 그래요. 1932년에 도외실기.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계 있는 것은 뭐 김구 하면 윤봉길 상하이 일본군 전승 기념식에 폭탄을 던졌다. 1932년에 있었던 홍코공원 의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건 도외실기. 자, 7번 중요 표시하세요. 7번. 자, 그 다음에 8번. 지도와 같은 인구 분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거. 자, 잘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나라고, 지금 이쪽으로 인구가 많이 이동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보면 이게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스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역이 우리가 대륙적으로 이야기할 때 중앙아시아, 그래서 시베리아 연해주에 있던 우리 동포들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켰던 강제 이주. 그래서 이건 그 러시아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이쪽으로 했어요. 당시 러시아가 그 일본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연해주에 있던 조선인들이 놔두면 일본인을 도울 수 있다, 이런 취지하에 이쪽에 황무지나 다름없는 이쪽에 옮겨 살게 했던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현재 뭐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고려인이다. 그래서 이쪽에 고려인 우리 동포들의 후예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에 해당이 되겠죠. 자, 9번. 다음 하부가 이루어진 배경으로 옳은 것. 자, 하부를 보면은 1, 2, 3번을 읽어보면 한중
뭐 이렇게 한중이 같이 연합했던, 그래서 한국 독립군과 항일 중국군 똑같이 일본에 그 저항했던 내용이 나와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뭐를 일으켰냐면 1931년에 만주 대륙을 침략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괴뢰국으로서 만주국을 세웠던 일이 있었죠. 1931년이에요. 1931년 만주사변. 자, 10번. 다음 강령을 내건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요 강령 보면 원수 일본의 침략 세력을 박멸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완성한다. 봉건 세력 및 일제 반영 민세를 수청함으로써 민주 집권제 정권을 수립한다. 토지는 국유로 하고 농민에게 분배한다. 그래서 이것은 민족혁명당에서 내걸은 내용이에요. 민족혁명당. 그럼 또 민족혁명당이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 또 김원봉하고 관련이 있어요. 앞에서 김원봉 들어봤는데 나중에 이제 등교기획 하면 선생님이 한 번에 정리를 하겠지만, 김원봉은 의열단을 조직한 사람이고, 나중에 이 의열단하고 또 이제 뭐 한국독립단, 조선혁명단 이름들이 좀 비슷한데, 이제 이런 등등이 합쳐져 가지고 만든 단체가 조선민족혁명당이에요. 1935년. 그러니까 김원봉이 다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11번. 11번. 다음과 같은 이동 경로를 보인 독립군 부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요것은 보면 다음과 같은 이동 경로를 보인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은 것은, 자, 요 이렇게 옮겨간 건 우리 선생님이 전에 수업할 때 뭐 우한 이야기 했는데, 조선의용군의 이거 위쪽으로 올라간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나중에 조선의용군이 이 화북지대로 또 옮겨가서 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또 이런 말도 또 쓰는데, 그래서 좀 변천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유명한 전투가 호가장 전투 대표적으로. 그래서 요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의열단의 김원봉이 나중에 여러 단체 합쳐서 조선민족혁명단,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조선민족혁명당의 부대가 조선의용대, 또 조선의용대가 나중에 또 갈라졌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등교기에 가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그러니까 이것은 조선의용군의 이동 경로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 12번. 자, 가나의 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삼균제도. 자, 여기에다가 줄 쳐주세요. 삼균. 말 그대로 세 가지 것은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죠. 정치와 경제와 교육. 교육이 민주적으로 실시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이 국유화하고 전국의 학령 아동의 전수가 고급 교육, 무상교육이 실시돼야 되고 선거는 보통선거가 돼야 되고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균제도 하면 조소앙이라는 인물도 기억해 두고.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비슷비슷한데, 요 나는 조선독립동맹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조선독립동맹에서 나온 이야기다. 조선독립동맹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하고 조선독립동맹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조선독립동맹은 사회주의 세력의 건국강령이에요. 그래서 좀 비슷한 부분과 같으면서 좀 다른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것은 니은 디귿이겠죠. 자, 정리.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나온 거. 3균제도, 조소왕, 정치, 경제, 교육이 골고루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나는 조선 독립동맹. 말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비슷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1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나에 있을 때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자, 여기 나는 상하이, 가는 충칭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1919년 상하이에서, 근데 계속 중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임시정부도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1940년에 마지막으로 이게 옮겨간 데가 충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뭐 밑에 있었던 당이, 아니 군대가 한국광복군이었고, 그래서 다 1, 2, 3, 4번은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이 있지만, 이제 뭐가 좀 잘못됐냐면, 물론 연통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행정조직이에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면에서 군으로, 군에서 시로 이렇게 비밀리에. 왜냐하면 일제 감시가 심하니까. 근데 이 연통제는 어디에 있을 때 주로 썼냐면 이 상하이에 있을 때 썼던 비밀 행정조직이에요. 상하이. 근데 여기는 가라고 충칭도 이야기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연통제는 상하이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독립군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 이 독립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밑에 있었던 독립군은 한국광복군이에요. 1940년에. 그래서 한국광복군 이야기인데, 나머지는 다 한국광복군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전투의 명칭이 사도하자, 대전자령, 이것은 한국독립군이에요. 여기까지는 조금 너무 깊이가 있어서 뭐 알지 않아도 되겠지만 1, 2, 4, 5번 이 한국광복군의 활동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밑에 있었던 한국광복군 1, 2, 3, 4. 자, 14번 체크하세요. 자, 15번. 다음 전보를 보낸 이주지역 이주동포. 이게 어디 지역이냐? 여기 보면 뭐 이승만 나와 있고 하면은 당연히 뭐 미주 지역이겠죠. 그래서 이건 미주 지역 이야기예요. 미주 지역. 그래서 미주 지역하고 관계 있는 게 미주 지역에서는 대한민국민회 여기를 뒀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이승만을 탄핵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죠. 네, 1번. 명동학교하고 서전서 수가면은 이건 북간도예요. 지도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죠. 명동학교하고 서전서숙. 그다음에 신흥무관학교. 이건 이회용 이야기 일가 이야기했을 때 이건 서간도. 서간도 꼭 기억해야 돼. 1번은 북간도, 2번은 서간도. 관동 대지진 1923년에 이것은 일본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권업회하고 성명회 독립운동단체 이것은 연해주 지역에 있었어요. 연해주역. 그래서 그 위치를 백지도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5번까지 풀었는데 이 15번 문제하고 관련 있는 지도 다시 선생님이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지도 앞쪽으로 가면 앞쪽에 맨 1단원에 보면 자, 다 같이 선생님 따라서 펴보세요. 그 지도가 어디에 나와 있더라? 그렇죠. 255쪽. 255쪽 선생님이 이 지도 백지도 출제하겠다 했으니까 위치 잘 파악해 둡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5번까지 풀었습니다. 시험에 선생님이 출제한다는 부분은 잘 체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